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세비름이라는 약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비름은 오행초인데요. 뿌리는 희고, 줄기는 붉고, 이파리는 파랗고, 꽃은 노랗고, 씨는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오행초인데 한약에서는 마치현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요, 100g당에 30% 내지 40%의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선, 고등어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고 그러죠. 그거보다 능가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는 100g당에 한 2.5%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세비름은 30% 내지 40%가 들어있는 그 오행초예요. 그래서 그 세비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을 어떻게 하면 추출해서 먹느냐. 이것을 그냥 먹어서도 추출이 되겠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100% 뽑아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발효균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균이 있어요. 된장 속에 발효균이 바실리균이다시피 무기질 속에, 그러니까 무기질이라는 건 무기질이 유기질을 만들죠. 유기질이라는 건 무기질이 뽑아들여서 유기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식물, 광합성도 하고 사람도 유기질이 분해되어 살죠. 근데 이 발효균이 세비름 유기질 아니에요. 무기질을 품고 들어와서 세비름을 분해해요. 거기서 분해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을 분해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분해해가지고 그 속에 발효균이 오메가3 지방산에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번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유산균이요. 그 유산균이 무슨 일이냐? 항암.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몰아내죠. 혈관이 굳은 거를 부드럽게 굳은 거를 없애버리죠.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죠.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효한 세비름의 그 오메가3 지방산을 어떻게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효균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발효 리퀴드맥 속에는 유산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세비름을 말리세요. 꽃이 필 때. 약간 막 꽃이 피고 씨가 까맣게 맺을 때 그걸 채취해서 소금, 천일염에다 약간 한 100도 안에 물을 끓여서 천일염을 약간 집어넣고 세비름을 센 거를 밭에서 채취한 것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있다 꺼내셔서 말리면 사흘만 되면 세비름이 이 마른 것이요 새카맣게 됩니다. 좀 까만색으로 말려져요. 그 말려진 거를 약 4kg. 그리고 우리 그 저염금이 리퀴드맥을 4리터. 1대1로 섞으시고요. 거기다가 천년 당분을 집어넣으시면 발효가 그렇게 잘 됩니다. 천년 당분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추 마른 거. 대추 마른 게 그렇게 좋아요. 대추 마른 거를 한 500g 정도. 그렇지 않으면 4리터 정도면 한 50개 정도를 넣으세요. 넣으시면 그냥 백설탕이나 이런 건 넣지 마세요. 그건 소화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마비가 되니까 이 천년 당분을 집어넣으면은 그거 세 가지를 집어넣으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유산균이 발효된 유산균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3년이 돼야 좋은데 정 급하면 100일부터 먹으셔도 돼요. 100일 후부터 조금씩 떠서 먹으시면은 2통만 담그면 100일부터 먹고 한 통은 뭐 1년 있다 잡수도 되고 2년 있다 잡수도 됩니다. 근데 이 세비름 발효하기 시작된 지 한 100일만 되면 유산균이요. 발효 유산균이 와글와글하고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족 중에 당뇨병 온 사람, 가족 중에 고혈압이 와서 합병증이 와서 신장 투석하려는 명령을 받은 사람, 또 녹내장이 있는 사람, 또 신경세포가 거의 죽고 뇌졸중이 이제 한번 왔다가 간 사람들, 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런 환자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당뇨 환자는 혈액이 염증이 생겨서 온 거예요. 냄새가 나서 당뇨 환자가 온 겁니다. 고혈압 환자 똑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장에 부패가 돼, 부패균이 우리 몸속에 번식을 해서 이러한 부패균을 잡아먹는 거는 발효균, 유산균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해독이 되고 분해가 돼서 모든 또 부패균이 내는 독소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발효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6개월짜리를 하나 하고 1년짜리를 하나 하고 또 1년 반짜리를 하나 하고 2년짜리를 한다면은 해서 계속 줄을 다서 집안이 섭취를 한다면 중풍 환자, 치매 환자, 우울 환자, 간염 환자 이 전부 불포화 지방이 없어서 오는 병이죠. 오메가6에서 오는 병들 아니에요. 이런 병들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세비름, 식초, 또 식초도 초상균이죠. 식초, 세비름 식초도 역시 발효균입니다. 김치가 시죠. 그게 식초균입니다. 그것도 발효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비름 식초를 집어넣으면 식초균이 발생하고 또 유산균을 발효하려면 우리 발효 리퀴드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 축축 또는 자궁 축축 자연 분만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자연으로 발효한 유산균, 우리 발효 리퀴드맥, 세비름을 넣어 추출한 것을 섭취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효한 세비름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발효한 뭐예요? 세비름 이야기를. 자,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어디에 있냐면 장 속에 700조가 살고요. 위 속에 300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천조죠. 그것이 만약에 세비름이 식초가 발효한 오메가3 지방산을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비름 유산균이라면은 윗속에서 떠나지 않겠죠. 우리 장 속에 떠나지 않겠죠. 그러면 염증이라는 게 들어와요. 위염, 식도, 역류성 식도염, 다시 말해 위산역성 식도염 같은 게 들어옵니까? 우리 몸속에. 장에 박테리아균이 들어오지 않죠. 골다공증이 오지 않죠. 간염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은 병원균을 잡아먹어요. 병을 일으키는 균,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잡아먹는 것이 또 우리 몸속에 간이 굳어가죠. 혈관이 굳어, 동맥경화 굳어가, 심장이 굳어가죠. 이런 질병은 굳어가지가 않죠. 오메가3 지방산을 품고 있는 유산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비름 식초가 다른 약초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유 속에 유산균이 많아요. 우유 속에는 무기질인 거, 또 오메가3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우유 속은 오메가6만 있잖아요. 그것을 발효균을 먹는 거와 세비름 오메가3 들어있는 식초를 먹는 거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발효 식초름 약초는 부패하는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병을 일으키는 독소, 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궤양, 또 위장병, 간염, 또 골다공증 이런 병균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죠.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비름 식초를 변화시켰죠. 오메가3 지방산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유산균이. 이렇게 식품을 변화시켜요. 완전 특이한 게 오메가3 지방산만 발효를 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보면요. 새비름 식초는 약간 풀 냄새가 약간 나요. 그럼 새비름 그리고 그 식초가요. 식초래. 그 발효한 발효 리퀴드 맥이요. 검은스름합니다. 흑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검정콩은 좋죠. 흑색 깨도 좋잖아요. 그게 흑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맛은 향이 짙어요. 그리고 맛이 약간 짭니다. 된장처럼 간장처럼 짭니다. 그래서 그 액체 안에는 침전물이 계속 발생해서요. 무슨 노폐물이 낀 것 같이 이렇게 벽에 이제 우리 4리터면 4리터 그 통 속에 좀 묻어요. 약간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그게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효균이 내놓는 유익한 물질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하는 일은 뭐냐? 우선요, 우리 대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하죠. 대장이 깨끗해야 간이 깨끗하죠. 대장이 깨끗하면 뼛속까지도 깨끗합니다. 우리 자궁까지도. 그래서 대장, 소장, 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균이에요. 새비름. 왜? 오메가3로 청소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패균 성장을 억제하고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에 위에 들어오면 요구르트나 불가리수 같은 이런 것들은 맥주에 있는 모든 균들, 유산균은 전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저염고미로 발효한 새비름 그 발효균은요, 절대로 위나 장 속에 와서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산에 아주 강한 균이고요. 위를 청소하는 균이니까 위산에도 죽지 않죠. 우리 장에게도 죽질 않아요. 그게 또 뭐냐면 그 새비름 속에 오행초라고 그랬죠. 베타카로틴 성분이 그렇게,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추를 넣으라고 그랬죠. 대추 당분을. 이 대추는 무슨 일을 하냐. 우리 속에 에너지를 내요. 이 설탕은. 설탕, 과당.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보태서 100%, 30%로 30%, 100g 속에 30% 내지 40% 들어갔죠. 그것을 50%, 60%의 짙은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더 합성시켜 주세요. 간에 들어오면 그 설탕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당분이요. 대추 속에 드는 당분이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요. 더 많은 생산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질이, 무기질 물질 농도가 약 20가지가 들어있어요. 농도가. 나트륨이 47%가 들어있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인, 아연, 세라륨 해서, 그래서 부패균이 아주, 또 내성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들을 전부 사멸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체중 조절. 체중 조절은 오메가3가 하죠. 이 복부 지방이 또는 엉덩이 지방이 허벅지 지방을 전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지방 연소 또는 해독 작용이 상승, 분해 작용이 상승해서 신장 사구체 세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고 혈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와 노화 억제, 굳은 혈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청소, 뇌 청소, 대장 청소, 생명의 물질이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비름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을 100% 오메가3 지방산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비름 식초 속에는 저염고미 농도가 47대 53%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47% 염분은 혈액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살은 고민,
미네랄이 지켜주기 때문에 생선이 짜지 않은 것처럼, 생선이 우리가 짜지 않죠. 뭐 살이, 생선살을 뭐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몸이 짜지 않으면 장수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노화 억제하는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시간에도 같이 이 세비름 식초에 대해서 또는 세비름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